네, 이재명 기소, 그리고 김혜경은 계속 수사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자,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죠. 예, 재판이 넘겨졌습니다.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판가름 나겠죠. 앞서 이 대표, 지난 2018년에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왜 이 얘기로 시작할까 하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영상 보시죠.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 왜 없습니까?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일 없습니다.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.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. 자, 그러니까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때 TV 토론회 할 때요. 친형 강제 임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. 이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. 2심에서는 벌금 300이 나왔는데 대법에서는 최종 무죄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 고발된 거 있잖아요. 지난해 10월 국감 때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받았다. 이거 검찰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 중에 김문기 그 개발 1처장 모른다 했던 거 이거 역시 이제 검찰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검찰은 저 2018년 때는 이제 토론회기 때문에 약간 즉흥적 발언이다 이런 걸 인정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는 국정감사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한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대표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. 이게 검찰 판단의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. 먼저 우리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엔 저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 있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아주 핵심적인 거죠. 핵심입니까?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요. 예. 나쁜 짓이긴 하지만은 범죄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네. 거짓말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선서하고 재판에서 위증하는 경우. 두 번째가 선거인데요. 왜냐하면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속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선거 제도가 훼손이 되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가 된다.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. 예.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그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취지가 이렇다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밝힌 거예요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사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되게 엄격하게 처벌을 갖다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기준이 현격하게 낮추어진 것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대법원 판결이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 중에 소극적이고 즉흥적인 그러한 발언은 허위 사실일지라도 이런 경우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 그 이재명 지사 당시 경기도지사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냥 TV 토론 중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방송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. 국정감사랑. 예, 네. 그래서 그 김 처장 관련해서는 방송 인터뷰였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감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숙고하고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난번과 같은 그런 판결이 나올 것이냐. 또 하나는 뭐냐면요. 네. 그 사이에 대법관들이 다 바뀌었을 거거든요. 아하, 예. 새로운 판사들, 새로운 대법관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좀 주목하고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는 사실 좀 긴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